안녕하십니까. 벤처를 부탁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벤처기업 확인 제도, 그다음에 벤처기업이 주어지는 다양한 우리 지원 사업과 시책들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원활하게 적합하게 잘 활용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벤처기업을 좀 많이 알리고 활용하는 이런 영상과 콘텐츠를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요. 저희 최근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겹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벤처를 부탁해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이미 촬영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두 가지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벤처 기업이 창업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벤처 기업이니까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창업 감면이라는 조특법상 제6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 기업도 창업 감면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창업 감면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벤처 기업은 모두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은 기본적으로 뭐 지역적인 요소와 연령, 나이에 관련된 요소, 그리고 해당 업종에 관한 요소, 그다음에 벤처 관련된 요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확인하셔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된 중소기업들 중에서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받기냐 내냐로 구분이 되고요. 원래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는 창업 감면이 되지 않지만 나이가 34세 미만일 경우에 50% 그리고 벤처기업일 경우에 50% 소득세법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기업들은 원래 창업 감면이 돼서 50%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34세 미만의 창업자인데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다 그러면 100% 감면이 된다. 5년 동안 실제로 세금을 최저한테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게 34세 미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벤처 기업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벤처 기업들은 창업감면 효과를 준다라고 했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기업 중에 3년 이내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는 벤처를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 범위대로 50% 감면해 준다. 이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감면이라는 규정이고요.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3항을 보면 세 번째 항을 보면 이제 업종이라는 요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벤처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는 건 아니다. 첫 번째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던 업종이 뭐가 있었냐면 프랜차이즈 본사,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본사의 개념에서 우리가 창업 벤처를 받으면 창업 감면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안 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창업한 기업들의 대부분의 매출은 도소매 혹은 물류 혹은 가맹비입니다. 이게 매출을 차지하는 구성 비중이 거의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특법 제6조 3항에 열거되어 있는 창업 감면이 되는 업종 18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이어서 보통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창업을 하면 창업 감면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혹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들 중에 그냥 무턱대고 사업자 등록증상의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제조업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의 제조업만 명시해 놓고 매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나 물류, 가맹비 이렇게 매출이 신고되면 그 기업은
도소매 물류 가맹 사업을 하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제조업으로 됐다라고 해서 감면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뭐 들어가는 소스 일부를 직접 제조해서 납품해 줍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 매출에서 그 소스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면 매출 규모가 좀 커지면,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자본력이 확보되는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식자재들을 다 가공해서 손질해서 프랜차이즈에 공급해 주면서 그게 이제 도소매 매출이 아니라 식품 부자재 제조 매출로 매출 신고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제조 매출이 갖는 장점들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직접 식자재들을 사와서 가공을 해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본력이 확보돼야 되죠. 먼저 내가 구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본력이 확보돼서 식자재를 직접 매입해서 가공하고 손질해서 가맹점들한테 납품해주기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본점들은 매출이 물류, 도소매, 가맹비로 신고되기 때문에 창업감면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의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학원이세요. 이거는 컨설턴트들도 해본 경험들이 없으셔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원이라는 업종이 창업감면이나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모든 학원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조특법 제6조 창업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제3항 업종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쭉 보면 15번 항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학원이 아니라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특법 6조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고요. 조특법 7조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역이랑 업종에 대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7조 1항의 1호 감면 업종을 보면 마찬가지로 학원업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커항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학원업은 모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가서 배우는 학습, 국영수 관련된 학원들, 혹은 예체능이라든가 음악 미술, 연기를 가리키는 학원, 필라테스 다 마찬가지로 학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업종들은 창업감면이나 중소기업 감면 대상은 아니다. 학원이라고 하면 창업감면 혹은 중소기업 감면의 조특법 6조 7조에 해당하는 학업의 범위는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프랜차이즈형 학원들, 뭐 대형화되어 있는 영어학원이나 입시학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문의하시는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학원에서 우리 연구소 설립하고 벤처 받아서 세금 감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원업에 특히 이렇게 그 교습 학원들의 특성상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4대 보험 등록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연구원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들을 벤처 기업 확인 제도에 활용하거나 접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학원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4대 보험을 등록한 일정 학력 혹은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을 내가 상시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영위하는 학원업이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개발 훈련이나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혹은 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창업 감면 대상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은 학원업도 가능하지만 4대 보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강사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서 할 방법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원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